자, 월요일 개장 전 이제 한 발 준비해봐야죠. 한 발을 선택할 때는 사실 기업 선택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죠.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안 좋으면은 기업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물론 뭐 매일매일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은 지금 뭐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난항은 있어도 결국엔 귀결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장은 괜찮으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시장의 중심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뉴스나 모멘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좋으냐? 실적 좋아요. 자, 문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냐? 이거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수급이 안 들어오기도 힘든 기업이 아닐까? 지금 나오는 선택이 아닌 숙명적인 필연 이렇게 정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뭐 10만 원대 주식 비싸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비싼 주식이 요즘은 뭐 더 인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주말 경유하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관된 세 가지 뉴스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면 참석을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F-16 항공기 전투기 얻으러 갔죠.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에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뭐 확약 받고 해서 가져갔지만, 현대전은 제공권이 필수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 F-16 전투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연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뜬 뉴스가 흥미로운데, 미국의 현존하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 이 스텔스기죠. F-35도 그렇지만 이 랩터를 뛰어넘을 6세대기 전투기 개발 착수 소식과 참여 업체 모집 공고가 미국에서 떴습니다. 물론 일반 업체가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미국 럭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너스럽 그루먼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파트너십으로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 뒤에 바로 뜬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어요. 한미일. 왜? 뭔가 끼워주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이 4.5세대 제트 엔진을 제네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것들을 많이 만들겠죠. 지난 5월 중순에 방사청이 KF-21 양산 허가를 냈습니다. 뭐 이제 2025년도까지 이제 50대 정도가 예상돼 있는데, 당장 수익성은 안 나도 이거는 뭐 부동의 방산이라는 부분은, 제가 방산업체 좋아하는 거는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업이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죠. 국가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튼튼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는 누가 뭐라 그래도 24일 수요일 날 있을 누리호 3차 발사입니다. 이제 실제 위성을 달고 올라가죠. 꼼꼼하게 지금 점검하고 있고, 주말 뉴스는 이제 조립동을 옮겨서 뭐 어떻게 하니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발사체는 4차 누리호부터는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우주위성의 발사체, 이게 돈이 되겠냐? 돈이 되더라고요. 돈이 됩니다. 실적이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항공 우주 분야의 원탑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카이도 제가 좀 좋게 봤었는데, 이 주인 없는 회사보다는 주인이 있는 회사가 의사결정에 비교 우위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게. 1분기 매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조 9천억, 한 2조 가까이 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 영업이익은 2,200억 원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85% 증가.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한때 2차 전지로 상당히 각광받았던 꿈의 주식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 대표 기업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14조,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2조, 둘이 합치면 한 36조 정도 되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도 좋고 꿈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5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뭔가 노력하지 않을까? 이벤트도 많이 겹쳐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대장이 등장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모처럼 만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괜찮다라면은 약간 짜릿함을 줄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자, 영역을 좀 확장해 볼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디테일 한번 이제 오늘 좀 풀어드렸고, 네. 뉴스가 참 요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탁탁탁 들어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저로 하여금 자극을 시켰어요. 네. 왜 하필 저 뉴스가 저때 떴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뭐 조립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네. 24일 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누리호 3차 이제 발사가 진행이 좀 될 거고 특히 이제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뭐 상황이 이제 끝나긴 했는데 끝나자마자 중국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약간 이제 이슈들이 조금 이제 묻힌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회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중요한 이슈들 특히나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누리호 발사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 주목을 조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리포트 제목을 되게 좀 재밌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좀 따왔는데 실적은 지상에서 비전은 우주에서. 네네네.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작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식에서 이제 하나가 갖고 있는 방산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디펜스까지 이제 흡수 합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 플러스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누리호 이제 발사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했던 국가 차원에서 이제 주도했던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으로 이제 이전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뭐 끝까지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주 깊숙하게 지금 관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에 있어서는 일단 방산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고요.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외 수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폴란드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동의 UAE라든지 사우디 쪽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누리호 발사랑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참여하는 거 외에도 실제로 이제 향후에 이제 총 4차례 2027년까지 요번에 이제 포함해서 총 4차례 이제 발사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35년에 우리는 이제 유인 달 착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40년에는 유인 화성 착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먼 얘기니까. 네, 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거시적인 비전, 꿈은 이제 어쨌든 우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내용에 대한 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덧붙여 드리는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트랙 아이를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또 위성을 탑재를 해가지고 네. 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원웹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궤도 위성 개발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생 시스템에 대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발사체와 그리고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직 계열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트랙 아이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M 사업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사업 그리고 이제 위성 안테나 사업까지 이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면 세트랙 아이도 좀 세트로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뭐 기술적인 부분 차트도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랙 아이가 위치상으로도 뭐 아주 유사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을 합치면은 사실 절대적인 그 포지셔닝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봤었고, 뭐 오늘 이제 김현 매니저가 세트랙 아이 붙여주셨고, 인텔리안 테크, 뭐 AP 위성 네. 이런 그룹칭이 생기죠. 네네. 근데 이제 누가 선도할 거냐, 시세를. 그러면은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지배적인 시장 수급일 때는 작은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난주부터 시장 색깔이 조금 명확히 달라졌잖아요.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네. 금요일 날 사실 실제 그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무겁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본 거고 올해 상반기 때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 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고평가다, 뭐 너무 급하게 올랐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아지면 저는 하나 좀 중요한 이제 그 장점은 뭐였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총액 한 5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절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총 몇십 조 되는 종목들이 하루에 막 10% 20% 급등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총 5조 뭐 별로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는 이제 1분기 무역 적자 네. 배터리 부분이 조금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중국 수입도 쪽에서 많이 값싼 이제 LF 배터리 많이 수입하고 특히 원재료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이제 무역 수지는 배터리업을 보면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나온 중요한 이제 보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좀 뭐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또 눌리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렇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많이 쏠려 다니시긴 하는데 흐름을 좀 잘 읽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이번 주에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상당히 큰 이벤트고 네. 성공하길 뭐 실패하길 원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렇죠. 네.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잘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발은 뭐 이 모멘텀이었지만 그 셀바스 AI를 좀 해서 네. 뭐 시세가 좀 오르긴 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AI 이슈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AI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세게 올라간 종목이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네네. 한미 반도체 결국은 이 AI와 관련된 이슈였고 그러면서 또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제 가속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같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셀바스 AI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뭐 대놓고 AI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결국은 AI 이슈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발 리뷰를 해주셨고 네. 저희 코너에 뭐 뭉쳐 있으니까 자 김영 매니저가 선택한 기업도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네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 이슈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전장 쪽 사업을 이제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칩셋 미디어 특히 이제 팹리스 기업이면서도 실적도 좀 좋아지고 향후에 이제 AI와 관련된 시장이 이제 개화가 좀 됐을 때 아주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칩셋 미디어를 단순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소유주로만 보지 마시고 또 AI 시장 이제 개화됐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목표가를 제가 28,000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갭 떠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냥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대략 한 19%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진짜 반도체 칩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그냥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도 20% 넘게 급등을 했었고 ISC도 또 20% 넘게 급등을 했었고 뭐 칩셋 미디어나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막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막 15% 2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 약간 이제 좀 변수가 이제 마이크론 뭐 규제하는 거 그게 이제 이건 변수인데 뭐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반사수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주지 마라. 마이크론 대신해서 뭘 메우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네. 그게 뭐 그렇죠. 어차피 뭐 마이크론 제재하면 남아있는 회사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한테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알았다 그래놓고 주면 되는 거죠. 네, 뭐 안 그런 할까? 부분이라서 네. 뭐 특별히 큰 이제 뭐 변수가 좀 될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요. 네. 뭐 이번 주도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있겠지만 네. 계속 좀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이 오늘 월요일 필요할 텐데 네. 김영민 매니저의 절대 수익 20%? 네. 이런 코너가 또 생겼나 보죠? 네, 매일 코너가 새로 생기는데요. 네. 네, 절대 수익 20%에 또 도전을 한번 어떤 해보도록 기업을? 하겠습니다. 뭐 본인 게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앱클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웹클론을. 네, CRT 이제 치료제, 키메라 항원 뭐 치료제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앱클론이 이제 실제로 지난 이제 4월달 AACR에 참가를 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세포 치료제 AP101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AP101이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임상이 지금 전체 이제 90명 구매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부분 임상 한 건에 대해서 이제 9명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치료제를 투여한 6명 중에 무려 이제 3명이 완전 간회가 됐다. 근데 이제 이게 고농도를 투여를 한 게 아니고 저농도를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제 3명이나 이제 완전 간회가 됐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좀 일으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이 CAR-T 치료제들이 전부 이제 뭐 표적 항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CD19라고 하는 이제 항체를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킴리아라든지 아니면 예스카다, 테카투스 이런 이제 CAR-T 치료제들이 결국에는 킴리아를 처방을 했는데 약이 안 들으면 다른 치료제도 다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항체에 대응을 해가지고 만든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 자체도 다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세포에 아주 좀 근접하게 항체를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사실상 뭐 기존에 이제 치료제가 무력화된 환자들한테서도 좋은 반응이 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요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달에 우리가 또 AACO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AACO에서 에클론이 이제 임상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과 발표를 해가지고 이미 다수의 이제 제약 기업들하고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임상 1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중간 결과만큼이나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된다면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류도 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차트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돌아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6월 ASCO를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이제 근처 한 28,000원 정도가 이제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월요일 선택은 앱클론. 뭐 내용은 지금 쭉 들으셨겠고 네. 가격 전략도 좀 전에 나갔죠. 네.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네, 가격 전략 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8,000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뭐 방망이 작게 잡으라는 얘기가 뭐 목표가뿐만 아니라 손절가도 똑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크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변동성 구간에서 짧은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